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강사님을 모실 건데요. 심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배입니다. 오늘 숫자가 많지 않으시네. 처음 오신 분. 어제. 처음은 두 번이나 처음 오시네. 또 한 분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참을 드릴게요. 제가 금방 있잖아요. 우리 정말 이제 두려운 세상에 왔어요. 제가 금방에 제가 작곡을 해가지고, 작사를 해가지고, 재미나한테 곡을 하나 만들어달라 했더니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짬을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크에 관한 머리가 그냥 삑 소름 돋았어요. 다 들리려면 모르겠지만 멋있다. 몇 분 만에 만든 거예요? 2분 만에. 나도 올려놓으세요. 제가 이걸 왜 틀어드리냐면 우리 아크디파이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4월달에 발표됐고 아크 AI 에이전트 2 전에 거는 생성형 AI 에이전트라고 그런 걸 보고 챗GPT라고 내가 묻거든. 지금 이거는 실행형 AI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단 했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제미나이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말고 이거는 초보자용이야. 그 보급은 뭐냐면 야 나 기분 좋게 좀 해줘봐, 노래 한번 만들어줘봐. 그럼 지가 곡도 쓰고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가 나오는 거야 유료로. 그래서 이걸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지금 6개월이 지나고 10개월째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60만이 되기 전에 여기 앞에 강사님들은 뭘 했냐면 야 뭐들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계속 이래가지고 우리 좀 어떻게 알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몇만 명? 60만. 세게 좀 얘기해봐요. 60만. 나누기 7개월 하면 한 달에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는데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굳이 어제 우리 정봉주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디테일하던가요? 디테일한 걸 앉아서 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면 돼. 그런데 아니 우리 제미나이보다 아크 AI 에이전트가 이보다 못할까요? 그냥 얘는 내가 줬어 이렇게 흔치 않지라는 제목을 넣어놨고 야 이거 작곡 좀 해봐. 작사는 내가 했으니까 그랬더니 음악까지 넣어가지고 랩으로다가 2분도 안 걸렸어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다 테라노 식구들이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테라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의 아이템으로 쭉쭉 빨아먹다가 더 이상 없으면 가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 이분이 아시려면 몇 분 오셨고 몇 분 오셨잖아요. 웹킷 그 다음에 오리진. 제가 오리진을 참 좋아하는데 오리진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종목이 하나잖아요. 230만이 있는데 230만 명 중에서 내가 봤을 때 한 10만 명 정도는 뭐야? 직급자라고. 이분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신규가 한 이제 50만 명씩은 들어와야 어떻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뭐야? 1직급 $10,000, 2직급 $20,000, 3직급 이렇게 직급별로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수당을 가져가실 분들은 직급별로 10,000불 이상씩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아요?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뭐 호기니 뭐니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크는 어때요? 50개 아크랜드라고 명명하고 그게 수익원이잖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별로 우리 다니엘 강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챗GPT나 제미나이가 뭐가 틀려 우리 거랑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느낌 없는 제미나이도 2분 만에 이렇게 멋진 곡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아트 AI 에이전트 2 실행형은 이제 우리가 돈벌이에 관심 있는 난 트레이딩도 하게끔 해도 그러면 거기에 코드를 짜는 게 뭐냐면 파이썬이라고 코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거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텔리전트라 해서 돈 많이 받았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서히 길었는데 아까 오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규가 새로운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냥 우리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끝나고 아까 김혜경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가 흔한가요? 그러면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흔치 않지를 2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깨를 들썩거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흔한가요? 세게 얘기해보세요. 아트 디파이너가 흔한가요? 좋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죠? 아니 저희 그 파트너분 한 분이 가수인데 술 먹다가 항상 건배사를 하는데 매번 새로워.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흔한 일이 아니죠. 흔치 않죠? 내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흔치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 혼자 했을 때 재미없었는데 한번 해봐요. 우리가 만난 게 흔한가요? 흔치 않지. 재밌죠? 아크가 흔한가요? 흔치 않지. 좋죠? 야, 이게 그분한테 우리 제가 그래서 우리 오브리로 아크 0.5개씩 맨날 줘. 그분 가수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작을 좀 재밌게 하려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잠 안 잔단 말이야. 진짜 우리 재민아한테 그 에이전트한테 우리 참 무섭더라고요.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한 30명 되면은 마이크를 해야 되는데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뭐 이게 강사가 뭐 별건가요? 먼저 와가지고 더 제가 투자를 뭐 이제 얘기를 좀 틀리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처음에 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보험회사에 FC 합격하면 내가 유치한 금액의 10배를 주더라고. 그 100만 원어치 유치하면 10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사장님한테 내가 돈 내줄게 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은 월 10%짜리죠. 그렇잖아. 내가 1000만 원 받으면 매월 1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걸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넌센스. 300개가 있어. 그러니까 300개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지금 이 가격으로? 제가 지금 4개월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 번 더 때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게 실행을 하려면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은 제가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도 해보고 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게 오늘 아침에 9시에 가가지고 제 파트너 교육시킨 건데 아니 정말 그 스폰서 말 잘 들어야 돼요. 뭘 잘 들어야 되냐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2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토큰포켓을 이렇게 설치하다가 아니 당연히 내 코드 줬고 그 사람 핸드폰을 샀는데 나한테 코드가 잡히는 거야. 추천이. 그래가지고 첨부를 할 때는 몰랐어.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잖아. 첨부이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하고 말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18,000불을 할 줄을 누가 알았냐고. 그럼 얼마나 미안해. 그 사람 지금 이직급 가야 되는데 중간 이제 결과치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불에서 그리고 생긴 것도 우리가 막 젊은 사람의 나이도 있으셔. 70몇 살인데 아니 저분이 뭔 추천을 하겠어. 근데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해가지고 7,000불을 해가지고 지금 만 얼마가 됐어. 그러면 그분을 추천해서 내 친구는 얼마나 시력이 나겠어. 지금 2직급 돼야 되는데 1직급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나보다 많이 하시면 많아야지 못하진 않아.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냐? 나도 내 파트너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지금 연습장인 거예요. 기존에 하시는 분은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만약에 제가 3개월 전이었으면 이렇게 말 안 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근데 이거 하기 싫어해가지고 A한테 시켜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지금 잘 활용하자고요. 에이전트들이 너무 잘해. 깜짝 놀랐어. 이거 진부한 얘기지만 불정법 제가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얘도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말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시절에 지금 나이가 전부 60년생이나 70년대생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살았잖아. 1980년, 70년대 중후반까지는 다 이렇게 살았죠. 거기 어디든 서울도 마찬가지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데서 다 농사짓지 뭐 했겠어. 근데 중요한 건 요때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조금 생각이 많이 있고 돈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때 부동산 샀다. 맞잖아요. 격포동 아파트가 제가 1965년생인데 회사 다닐 때 재행주 출연도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상사들은 경리과의 상사들은 깡패였어. 그냥 우리가 보기에 야 이 새끼야 너 가 술 먹을 거잖아. 그냥 아예 돈 떼가지고 월급 반 떼가지고 재행주 넣어주고 그냥 돈 줬어. 그 훌륭하신 분들이지 선배들이. 근데 그거 500만 원 주고 산 지돈도 아니잖아. 격포동 아파트가 지금 얼마에 18번째 연탄 들어가 있고 이제 다 뭐 재개발했지만 20억 30억 받잖아요. 근데 저처럼 바보 같은 애는 수출하면은 국가에 충성하고 대국하고 막 이런. 진짜로 제 매제가 삼성물산에서 부동산 한 팀이 있는데 난 걔가 사귀는 것 같아. 그때 그 친구도 한 60 반대쯤 정년되면 그 친구는 용인에서 한 50 몇 평짜리 아파트 용자 이빨 내면서 다 갚았을 거 아니야. 그거 한 30억까지 안 나요? 난 모르지만. 자, 20억이든 30억이든 하니까 우리가 이때에 찬스를 못 잡았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벌써 여기도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만약에 우리 정범수 대표님은 벌써 63개를 아주 약물고 갖고 있대. 비트코인을. 근데 그 시절은 우리가 못 맞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전체를 꽉 쥐고 있는 게 뭐냐? 이더리움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냥 쳐다볼 수 없는 너무 하늘 이더리움은 판 자체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흔치 않은 아크 디파이가 이제 이쪽에 웹3랑 인공지능을 합해가지고 나온 코인이에요. 근데 이거가 공유로 준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두 번이나 놓쳤잖아. 짜잘한 거 말고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꼭 관심 가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뭐 눈 빠지게 공부하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 다 있어. 내가 뭐 어디서 가졌겠어 이거. 나보다 잘난 놈이 많더라.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영상을 한 2번 틀어드릴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틀어드린 거고. 안녕하세요. 디파이,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금융이 가진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엄청난 수익률과 절대적인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건데요. 오늘 이걸 해결했다고 선언한 프로젝트 아크 디파이의 핵심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폭발적인 수익과 강철 같은 안정, 이게 정말 공존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실패의 위험입니다.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심차게 시작한 식당 100곳 중에 무려 99곳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식당 얘기가 아닙니다. 혁신을 외치며 등장했던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현실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압도적인 실패 확률과 아크 디파이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설계,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높은 수익을 원하면
사료름판 위를 걷는 듯한 변동성을 감수해야 했고요. 안정을 택하면 정말 미미한 수익률에 만족해야 했잖아요. 과연 이 오래된 금융의 공식을 깨부술 새로운 해법이 드디어 등장한 걸까요? 자, 그럼 아크디파이의 심장부, 그 핵심 설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데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지금부터 알아보죠. 초창기 디파이 모델, 우리가 V1 구조라고 부르는 것들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감정, 공포, 탐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실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하지만 아크의 V3 구조는 이 가장 큰 변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요, AI의 딥러닝과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불변의 코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하게 운영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초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걸어왔던 불안한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출발했지만 결국 이렇게 기반이 무너지면서 허무하게 사라졌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개입이 가능했던 V1, V2 모델의 명확한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V3 모델은요,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이 완벽한 설계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개발자 카르멜로 이폴리토입니다. 그는 전설적인 프로젝트죠. 올림푸스 다하오에서 V1과 V2의 불안정성을 직접 겪으면서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고,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완성된 형태인 V3 모델의 핵심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디파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시작된 준비된 걸작인 셈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좋은 컨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의 진짜 전문가들이 이걸 검증했다는 게 중요해요. 세계 3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계열 자본이 그 가능성을 보고 초기 투자를 결정했고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22명의 핵심 인플루언서들이 이 프로젝트를 그냥 디파이가 아니라 미래의 금융문명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호죠. 그럼 지금부터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안정성과 안전을 보장하는지 그 핵심 기둥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감정이나 실수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AI가 관리하는 5개의 핵심 엔진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하나의 자율금융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엔진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발행량을 조절하고 시스템의 장기 생존 기간, 그러니까 런웨이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 숫자가 바로 프로젝트 기원의 핵심입니다. 멀티시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다수결 서명 방식이에요. 개발자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혼자서는 자금을 빼거나 시스템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9개의 지갑 중에 최소 5개 이상의 승인해야만 실행됩니다. 내부자 리스크 같은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불변성을 못 막는 장치입니다. 모든 자금은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블랙홀 주소에 보관되고요. 모든 코드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한 번 배포되면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설계된 규칙 그대로 영원히 작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보된 절대적인 안정성 위에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로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수익을 안겨주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4가지 엔진을 지금부터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1년 365일을 꼬박 기다려야 겨우 얻는 은행이자를 단 12시간 만에 얻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극명한 차트가 바로 전통금융의 시간 가치와 아크디파이의 12시간 복리가 가진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잠자고 있던 돈이 스스로 깨어나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혁신인 거죠. 돈이 말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이자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원금이 돼서 다시 이자를 낳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루에 2번씩 마치 눈덩이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듯이 자동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현재 1인 이자율 기준으로 360일 동안 자산을 예치할 경우 연이율, 즉 APY가 약 1200%, 540일 상품의 경우에는 약 2000%에 달하는 잠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앞서 설명해드린 철저하게 안정적인 시스템 위에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방금 보신 그 강력한 복리 이자가 전체 수익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수익은 강력한 추천 보상, 성과에 따른 직급 보상, 그리고 프로젝트 성장에 따른 코인 가치 상승이라는 세 개의 추가 엔진이 더해져서 완성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경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참여자는 자신의 투자 전략에 맞춰서 다양한 진입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여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노드 스테이킹, 또 할인된 가격으로 진입할 기회를 잡는 본드 스테이킹,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일반 스테이킹까지. 각각의 경로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이점이 있죠. 이 시스템에서는 속도가 고수익의 크기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핵심 직급인 S6를 3개월 만에 달성한 투자자 A와 6개월이 걸린 투자자 B가 있다고 해보죠. 추천 보상과 직급 보상이 복리 효과와 맞물려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첫해 누적 수익에서 수억 원과 수천만 원이라는 말 그대로 몇 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돈인 셈이죠. 이걸 화투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해 깔린 자, 여기까지 하고 이보다 조금 진화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인데 약간 틀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AI가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금융 시스템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아크 디파이의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알기 쉽게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행 없이도 돈을 굴릴 수 있을까? 조금은 낯선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디파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코드가 운영하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처럼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거 없이 딱 정해진 규칙대로 투명하게 돌아가는 자동 금융 서비스인 거죠. 사실 디파이 프로젝트는 정말 많아요. 그 속에서 아크 디파이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공지능 자동 관리, 이 두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크 디파이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건지, AI는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자,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니 해도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아크 디파이는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수익 구조의 심장에는요, 바로 복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크 디파이 시스템은 무려 12시간마다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에 바로바로 더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복리 사이클이죠. 이 복리 효과야말로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마치 눈덩이를 계속 돌리는 것처럼요. 오늘 받은 이자가 내일은 더 큰 이자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아크 디파이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스테이킹과 본딩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스테이킹은 은행 예금처럼 코인을 맡겨두고 꾸준히 복리 이자를 받는 안정적인 방식이고요. 반면에 본딩은 토큰을 시장 가격보다 5에서 25%까지 싸게 미리 사두는 거예요. 일종의 채권 투자랑 비슷하죠. 꾸준한 복리를 원한다면 스테이킹,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진입하고 싶다면 본딩이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수익 구조를 과연 누가 운영하고 관리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아크 디파이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바로 인공지능 파일럿입니다. 아크 디파이의 핵심 철학은 이거예요. 금융관리에서 인간의 감정, 탐욕, 그리고 실수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시장에 막 오를 때 흥분하거나 반대로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 없이 오직 데이터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 AI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임무를 맡고 있어요. 첫째, RBS, 즉 가격 안정화. 시세가 너무 미친 듯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조절하고요. 둘째, 스마트 발행. 시장 상황에 딱 맞게 토큰 공급량을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런어웨이 컨트롤을 통해서 시스템 전체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토큰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급등한다? 그럼 AI가 자동으로 딱 개입을 합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토큰을 시장에 팔아서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하고 판단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말이죠. 반대로 가격이 너무 심하게 떨어질 때도 AI는 바로 움직입니다. 시스템의 비상자금, 즉 국고를 사용해서 시장에 풀린 토큰을 다시 사들인 다음에 소각시켜버려요. 유통되는 양을 줄여서 토큰의 가치를 지켜내는 거죠.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안정하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세 번째 섹션에서는 아크디파이가 우리 투자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튼튼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뢰의 기본은 객관적인 검증이죠. 아크디파이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보안 감사 회사인 서틱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보안 점수를 받으면서 그 안정성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이 최고 점수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발팀이 마음대로 시스템을 꺼버린다거나 몰래 코인을 더 찍어낸다거나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예 코드상으로 막혀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러그풀 같은 사기 위험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뜻이죠. 아까 AI가 가격을 방어할 때 쓴다고 했던 국고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비상금 통장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토큰 가치를 지키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최고의 보루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심지어 출금 시스템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이 아니라 오직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수수료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국고로 들어가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재투자된다는 점입니다. 생태계를 계속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크디파이가 단순히 투자 상품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크디파이가 진짜 꿈꾸는 미래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에서 커피를 살 때 아크 토큰으로 결제를 하면 가게 주인은 그 즉시 현금으로 돈을 받는 아주 편리한 결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제 수단으로 아크 토큰을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은 투자자에게 이자로 줘야 할 토큰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토큰을 태우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저절로 해소되면서 토큰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크디파이는 AI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복리 효과로 성장하며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우리 자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실생활에 써 쓰이는 결제 수단이라는 아주 명확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아크디파이의 이런 시도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금융 시스템을 정말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AI 기반 금융이 미래의 안정성과 신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거 자료? 좋아요.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같은 사람 중에 AI 잘 다루는 사람 만들었잖아요. 지들 말이잖아. 우리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제3자가 야 너 진짜 그런 코인이 있어? 그거 오래 가? 누가 만들었어? 이런 걸 공적인 제3자가 발행하는데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데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라도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말한 거를 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크디파이는 웹3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 오늘 하실 거예요.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주주총회 가셔보시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총회 가서 투표했고 교도했는데 우리 아크디파이는 아까 최종적으로 9명이 참여해서 5명 이상이 승인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소액주주들도 투표를 먼저 해서 소액주주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어제 출발해가지고 오늘 60만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 통보해서 자 투표하세요. 그리고 이미 NFT를 발행해서 원래 등기권리증을 발행을 해드렸어요. 주주증은 오늘 이거 끝나고 같이 한번 해보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로 행운이에요. 왜? 말로만 하는 걸 내가 실행해보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박수 한번 때려야죠. 이기통의 말이야. 자 우리가 결정은 다오. 다오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야. 꼭 영어로 얘기해야 돼 이거. 그 탈중앙 자율 조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풀면 간단해. 투자자이거나 회원이거나 뭐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각각에. 그래서 이거를 다오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런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필요한지 이거를 AI가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그들은 우리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모듈화된 AI들이 지금 5개라고 있대요. 6개 한 개 더 추가해요. 얘들이 서로 단독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고주파로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써가지고 형님 돈 모자라 돈 좀 줘. 아니 너무 높아 발행 좀 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안 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야 안전하지 않나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서 굉장히 AI만 써가지고 문제가 된 거 있잖아요. 뭐 걔가 그럴 때 저기 중요 인물이 있는데 몇 명까지 민간인을 죽여도 될까? 지 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잖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쪽에 이란은 무서우니까 더 하나 봐. 팔레스타인 쪽에 그게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행되는 돈이 아크 토큰이에요. 아크 토큰은 알고리즘 비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써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공지능이 높낮이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으로. 왜 그러냐? 시장에서 예를 들면 제 핸드폰을 아크 100개로 샀었는데 오늘 내일은 200개로 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경험같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일 가면 101개나 98개나 우리가 서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일단은 딱 붙어있지 않고 움직이는 의미인데 예측 가능한 토큰이다. 시장에서 서로 간에 교환 가치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요? 이제 7개월 됐어. 그러니까 들쭉날쭉이 심하겠죠 아직은 애기니까. 근데 그걸 한 1년 반, 2년 지나면 아마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범위 안에.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아까도 보셨듯이 AI 에이전트가 뭘 행위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블록체인상에서 쓰이는 돈은 일반 돈이 아니에요. 토큰이거나 아니면 USDT거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 시장에 특히 웹3 블록체인 디파이에서 표준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생각하고 하면 쟤네들이 오래 갈 것 같구나. 그렇지 않으면 뭘 표준을 만든다면서 뭐 대충 하고 말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라오스 사장님 박수 한번 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코인마켓 탭이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오래된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코인에서는 야후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여기 가서 웬만한 거는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으로 보면 땅을 사준 사람들, 초기 투자자들,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시면 자기가 지금 우리 아니어도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코인 넣고 이들은 처음에 누가 투자했고 얼마 투자했고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번 직접 가볼게요. 근데 먼저 가볼게요. 여기가 여러분들 이건 앱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긴 지가 같이 이거 하면 거기도
비트나 이더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인기가 얼마나 돼 있는가. 한 가지로만 예측을 한다고 비교를 한다고 너무 공평하잖아. 그렇죠? 이쪽에서는 비트, 이더, 리플, BNB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됐으니 자리 잡았지만 새로 나온 것 중에서 여기에는 한 3만 개 정도 돼요. 그런데 3만 개 중에서 우리 현재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이제 7개월 된 애기가 한번 볼까요? 몇일까? 오늘은 29일에. 그런데 이게 29위가 중요한 거야. 경쟁 상대가 3만 개라는 거야. 상위이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보시면 CMC AI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코인마켓 캡 AI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뻥 튀기거나 변질돼서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도 여기 다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교육 많이 되네. 다 알아버리고 못 먹고 살아. 이제 여기 그러면 아까 말했던 루트 데이터 이 회사에 가서 우리 거 코인을 한번 알아보실게요. 여러분도 이게 루트데이터.com 기억해놨다가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다른 내용들 다 있어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이보이라고 요즘에 대표이사들은 자기 이름만 안 내놔요. 자기가 잘못하면 아웃되니까 가명이에요.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잖아 이름이 조이보이. 그래서 처음에 의심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만약에 투자했으면 대표이사에 나 나가기 싫어. 야 그리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랬냐면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골드코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근본이제로 하자. 그래서 추적코인 나왔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어. 그 대표이사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한 30년 먹었어. 우리나라 생각해봐. 아니 뭐나 이거 믿지 말고 그냥 금으로 하자 이러면 정권 파가 나도겠어. 미국에서 갔어. 그랬더니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 이름이 뭐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 같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일본이 더 AI 이런 거 설계를 잘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겠지. 근데 앞에 선배가 보니까 잘난 차자 어디가 있어? 콩밥 먹고 있잖아. 그래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진들은 틀려요. 기술진은 내 기술 팔아먹고 돈 받는 거잖아요. 내 능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에 까르멜로 이플리토라는 사람이 아마 태생은 이태리 사람 같은데 국적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올림푸스 타워라고 2021년도에 한번 만들었다가 한 5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주제가 뭐예요? 관리가 되는 토큰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내 토큰이 마치 돈처럼 쓰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처절한 실패를 한 거예요. 어떤 실패? 그렇다고 해서 망한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5대 거래소 포비스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얘들도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공리만 주고 마케팅 수수료 이런 거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근데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한 10달러 미만이 갑자기 1,400달러 가니까 이빨이 팔아가지고 한 7달러 갔다가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3,000 몇백 달러 갔다가 다시 지금 17에서 20 몇 달러 해요. 이게 어떻게 이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 뭐가 틀려? 그렇잖아. 교환의 가치는 없는 거야.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버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들면서 사람한테만 맡겨놔서는 되지 않겠다. 사람은 뭐가 문제야? 탐욕, 공포, 그 다음에 실수가 있는 거야. 요거를 모듈러 AI한테 맡겨보자. 그래서 5개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칩 아키텍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 끌어들였냐? 챗GPT 만드는 그 사장들 그런 사람들하고 다 여기 우리 CEO 기술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도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투자했냐? 처음에 땅 살 때 집 짓기 전에 이 사람은
여기는 회사인데 모건 크레스트라고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투자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 투자하냐고. 맨 왼쪽에 리더라고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 가지고 디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전체 이더리움 디파이의 30%를 이 사람들이 장악하거든요. 이더리움이 얼마나 큰지 알죠? 근데 여기에 더 웃긴 거는 세상에서 그 스페이스X 쏴올린 사람 앨런 머스크가 여기에 주로 여기다 많이 투자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기 모건 크레스트라는 회사는 만만한 회사가 아니야. 그쵸? 그리고 프렉스라는데 베라체인 아주 유명한 디파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비탱소라고 하는데 코인 이름은 타오예요. TAO. 이게 빗썸하고 어피 때 상장돼 있는데 오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균 4-50만 원이에요. 평균. 어제 오늘 된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런데 요 모건 크레스트가 우리한테 지난 7월 달에 돈을 거의 3천만 불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투자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노드라고. 노드 참여를 하실 분 했더니 처음에는 예상을 500만 달러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1,500만 달러, 1,600만 달러 들어왔대요. 그래서 가격이 33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테러를 한 10년 차인데 여기서 제일 실패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런 그 검증 도구들이 있었다면 한 20번? 신급전사장은 30번이라는데 저는 한 20번 했는데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좀 마음의 안정을 가져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일방적인 거니까 시장에 가서 한번 보자고요. 이걸 AV2.AI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덱스거래소. 어제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업비트에서 거래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토큰포켓에서 수합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토큰포켓 왜? 쉽잖아요. 그냥 여기 안에서 USDT랑 아크랑 바로 수합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바이낸스를 예를 들면서 바이낸스가 짱구예요. 바이낸스 그냥 시중은행처럼 똑같아. 근데 거기에 상장돼 있대. 자기 코인이 아담이라고. 이거 좀 봐주세요 사장님.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어디가 들어있냐? 바이낸스 웹3 지갑에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 것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가 뭔 시장이야? 물물 교환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나쁜 놈들이 속이는 거야. 아니 참 아무나 상장될 수 없어. 바이낸스는 봐봐 이거 상장돼 있잖아. 거기는 바이낸스 이런 시장에 그냥 상장되게 되면 상장비도 많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맣게 월렛이 없어요. 거기가 웹3 시장이에요. 바이낸스가 짱구가 아니니까 이 시장이 크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 상장된 거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왔는데 회원수가 6개월 됐는데 8,900명. 근데 이게 뭐 앞으로 1,500만 원 될 거라는 거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덱스 시장 중에서 오래됐는데 여기 가면 웬만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따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본 차트인데 이 시장은 여기에 지금 우리 돈이 USDT가 약 한 4천만 불, 아크가 한 4천만 불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게 덱스 시장이에요. 그런데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이런 데는 무슨 시장? 덱스 시장. 중앙화 시장이라 해서 교환을 쉽게 해줘. 얼마 전에 빗썸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장님 내가 수고해서 신규 가입했으니까 포인트 2,000개 드릴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10,000개 20,000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줬어요? 비트코인 2,000개씩 줘버린 거야. 그 빗썸 다 합해도 10,000개 안 될걸? 4만 5천. 안 돼. 근데 그거 줬어. 왜?
결국은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스크린상에 있는 포인트 글씨로 주고 돈은 따로 있어요. 꿀벌이 있어요. 그래서 줬으니까 어떻게? 총상을 해줘야 돼. 그런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좋겠어요? 맞다 이거 그냥 아크 10개, USDT 10개 이게 좋겠어요? 이게 맞다야 좋지.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중앙화 시장에서 베트 시장으로 간다. 그거 중에서 요 시장은 아주 오래됐는데 얘들이 장점이 뭐냐면 각 코인에 대해서 토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만큼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장을 누군가가 설계자라든가 아니면 운영자가 주물럭주물럭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 안 좋겠지. 아니 시장에서 물건하고 돈하고 주고 받기만 하면 되지. 이 시장이 어느 날은 열려 있고 어느 날은 닫혀 있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확인하는 게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영어로는 락이라고 해. 꼭 따지자 보면 사장님 락.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잠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해봐. 잠겨 있어야 좋아 안 잠겨 있어야 좋아? 잠겨 있어야 좋지. 그래서 우리 것도 이렇게 딱 눌러보면 블랙홀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보니 72.58%, 그 다음에 27.4%, 거의 100% 가까운데 이렇게 딱 잠겨 있어야 돼요. 이게 열려 있을 일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열려 있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크가 지금 아크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LG 오리진으로 갈게요. 우리 건 좋은 것만 비교하고 나쁜 놈은 나쁜 것만. 우리 유리한 것만 얘기하게. 자, LG에서 봐보세요. 이게 주요 지갑이 27개 있는데 이게 잠겨 있어요? 안 잠겨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요런 일을 하려고. 여기 보실래요? 어느 날 이날이 아마 한 10일이나 이렇게 됐을 텐데 이날 1억 5천만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새벽 1시인가 2시에 팔렸어요. 그러면 여기 230만 명이 있는데 대장수로 다 만약에 찢어져 있으면 그거 팔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팔았다는 얘기.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올려놨어. 그랬더니 지금 얼마에? 4달러 되고요. 이게 2년 반 전에는 80달러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불안하지만 규모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규모로. 그리고 무서워. 언제 또 이렇게 될지.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꽉 잠겨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앞 안 해도 돼요. 하신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으세요?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아프니까 이제 소주 한잔 주기도 하는데 서틱이라고 여기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그냥 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어떤 코인, 단순한 코인이에요. 단순한 코인 검사할 때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해줄까요? 아니요. 어제 보니까 최소 5,000불. 그냥 내가 코인 만들어가지고 대출 좀 해주세요 봐요. 내 코인 좋아질 때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 10만 불에서 30만 불.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여기도 안 올라오면 그런 코인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 도전하세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돈이.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까지가 계속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100점 만점에서 오늘은 87.99 더블레이네요. 괜찮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건 자기들이 평가한 거고 여기 보면 우리 코인이 토큰 점수가 92.5이야. 100점 만점에서 뭐 이 정도 되면 훌륭하죠. 그다음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제가 여기 오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60만 4,659개인데 실시간이 아니에요. 하루나 이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60만 명이 평균을 따져보니까 1.72% 정도밖에 안 가지고 골고루 가지고. 근데 아까 오리진 같은 일이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오리진을 까는 게 아니에요. 오리진 말고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도 까는 게 아니에요. 네, 보여드릴게요. 보십시다. 오리진도 조금 뽑기 점수는 좋아요. 82점. 몇 명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99.85%. 근데 오리진이 규모가 커요. 230만 개잖아 있어요. 1년 반이나 돼요. 그러면 그 웹키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죠. 네? 이렇게 한번 보죠. 보여드리려고. 예. 자, 웹키 보세요. 98.2%. 그러니까 한 3%가 3% 정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웹키 근데 점수가 또 안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아예 뭐 없어 이것들은.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올림푸스 다우를 인자해가지고 올림푸스 팩트라는 게 나왔는데 얘네들도 지금 많이 헤매고 있더라고요. 주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점수가 문제 아니야. 이 점수 낮잖아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저가 아예 안 돼 있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몇 명이냐면 70만 명인가 그래요. 71만 명 중에서 한 7,000명? 이 정도 되겠죠. 10,000명 이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톡방 하나 만들어, 헤드방 하나 만들었고, 야, 오늘 한번 던져보니까 실제로 던져졌어요. 얼마 전에 23달러인데 하루아침에 10달러. 지금은 7달러로 나온 건데, 지금 맞나요? 10달러? 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2,500만 원 넣었는데, 자기가 처음 할 때는 그게 하나에 1만 원이었대. 기호로 받은 게. 아, 근데, 아버님 이거라도 파세요. 어떻게 팔아? 8만 원짜리 16,000원에. 그때 팔았으면 지금 좀 덜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투자자로서.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그러면 투표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두 분 빼놓고는 전부 토큰 포켓에 자기 지갑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자, 토큰 포켓. 열어보세요. 자, 계정 들어가 보세요. 투표 한번 해보게. 오늘 잘 왔어요. 자, 토큰 포켓 엽니다. 자기 계정. 옆에 좀 도와주세요. 자,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다오라고 돼 있어요. 자, 안 되시면 두 분 좀 도와주세요. 두 분 다 초짜. 옆에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셨나요? 네. 아직 안 들어오신 분 또 좀 도와주세요. 헤매는 거.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헤매는 거예요. 아이고. 다 되셨나요?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투표 참여 한번 해보세요. 그 참여하기. 투표 참여하기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다 돼. 그래가지고 투표 참여하기 하고 한참 올리시면 돼. 그럼 초록색으로 동의라고 나와. 동의. 나왔어요? 자, 동의라고 안 보이신 분 옆에 좀 도와주세요. 정성수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반대 기권. 기권? 성공. 네, 됐어요. 자, 주주총회를 하는데 내가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우리가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했어요? 네. 동의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수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는 계좌를 다 쓰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화면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걸로 맞출게요. 자, 요게 이게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교환하다가 우리 MBR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있는데, 이 MBR은 뭐 하는 데냐면 지금 현재 200만 불로 하고 있는데 200만 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님, 이거 500만 불로 늘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돈 어디서 나왔어? 지금 우리가 걱정해 안 해? 걱정하잖아요, 그죠? 이 돈은 우리가 낸 거 수수료 있죠. 자, 즉시 차릴 때 얼마 낸다? 22.5% 내잖아요. 그 다음에 11만에 차지하면 15% 수수료 내는 거죠. 받은 이자에 관해서 그런 거예요. 원금은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돈이 있으니까 이 자금으로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거 아트 높다 그래가지고 팔고 자기 USB 챙겨 나가면 우리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얘가 먼저 와가지고 먼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오면 가격이 쭉 떨어지면 사가지고 가격을 올려주고, 이거를 예전에는 30일 이평선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이게 RBS보다 훨 빨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RBS 기능이 아직은 활발한 시점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활발하게 그 투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소각도 하겠다는 거야. 돈이 넘치면 500만 불 이상 되면 소각도 할 테니까 주인님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보고 있는 거야. 손 들은 거에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테라노드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웹3와 인공지능이 결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신규 아이템을 내고 있고 돈벌이를 그것도 획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제 AI 에이전트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죠. 야, 나 있잖아. 비트코인 가지고 돈 좀 벌고 싶어. AI 에이전트가 주인님 돈 얼마 있어요? 10,000불밖에 없어. 알았어요. 그거의 끝이야. 그 에이전트가 나온 거야. 근데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게 아니고 클로드라고 나와 있어. 그게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 전쟁할 때 미국 펜타곤에 써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얘한테 전적으로 맡겼더니 주인님 저기에 알카에다 말고 히메네인가 누가 있는데 거기에 민간이 한 20명 있는데 죽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죽여버린 거야. 막 물어보고. 그런 기능이 우리한테는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모듈이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진화된 거죠. 이거를 여러분한테 4월에 발표하고 6월에 회사에도 나오고 좀 있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쓰는 거야. 그 클로드랑 우리랑 가장 차이 나는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클로드 걸 써도 우리한테 돈 와요 안 와요? 알죠. 우리 거를 쓰면 우리가 주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이 오는 거예요. 지금 MBR 하듯이 MBR이 돈 어디서 우리한테 내라 그랬어? 자기가 수수료 받은 걸 가지고 지금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늘리는 거예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크디파이가 흔한가요? 그렇지. 끝!